2015년 1군에 합류 예정이었던 KT는 신생팀 창단 혜택으로 다른 팀들이 1차 지명을 하기에 앞서 2명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별 지명권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선수는 5명. 후보들 중 유일한 야수였던 야탑고 유격수 박효준, 서울고 우완 최원태, 청주고 우완 주건, 동의대 우완 홍성무, 그리고 마산 용마고 우완 김민우. KT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영입 제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 박효준과 최원태를 제외했고 고민 끝에 홍성무와 주건을 지명했죠. 바로 이 시기에 하나는 2년 연속으로 1차 지명 선수를 뺏긴 기억이 있는데 2013년 천안 북일고 에이스 류윤과 2014년 청주고 주건 모두 1차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신생팀 우선 지명으로 KT 위즈 입단. 오죽했으면 KT 위즈 스카우트 팀장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마산 용마고 투수가 1년 유급을 해서 연고지 팀이었던 NC가 1차 지명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 선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민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1년 유급을 결정한 그는 2014년 3월 30일 울산공고를 상대로 개인 최고 구속을 달성하며 요이트으로 팔꿈치 수술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자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주말 리그에서 2번의 완봉승 포함 26.2이닝 연속 무실점에 압도적인 피칭에다가 50년 만에 팀을 황금사자기 결승까지 올려놓자 하나는 지명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KT가 다른 선수들을 지명하자 기쁜 마음으로 김민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김민우에게 2차 지명 선수들 중 최고액인 계약금 2억 원을 주면서 체격이 류현진과 비슷하다며 오른손 류현진처럼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당시 하나 분위기를 살짝 살펴보면 2014년 팀 평균 자책점 6.35, 9개 팀들 중 최하위. 프로 원년 산미가 세운 팀 평균 자책점 기록을 22년 만에 경신. 규정 이닝은 둘째치고 최소 아웃 카운트 하나 이상 잡아낸 투수 중에 3점대 평균 자책점이 단 한 명도 없는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진 한화에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야신 김성근. 2015년부터 팀당 경기수가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늘어나 투수진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중요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FA 시장에서 송은범, 권혁, 배영수를 영입하며 타팀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최대 인원 3명을 모두 채운 한화. 직전 시즌에는 정근우, 이용규, 이대수, 한상훈, 박정진을 잡으면서 약 200억 원의 돈을 쓴 2년 동안 약 300억 원에 가까운 큰돈으로 선수 영입, 그리고 감독 최대어 김성근까지 데려오며 당장 성적을 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김성근 감독이 직접 공 던지는 걸 확인하고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시킬 정도로 훈련하는 자세가 남다르다며 김민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에 데뷔해 팬들을 놀라게 한 투수가 안 나온 지 꽤 지나지 않았냐며 그 맥을 이을 선수가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 하지만 이때는 몰랐죠.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을. 공을 던질 때마다 폼이 달라진다며 투구 폼을 수정했고 김성근 감독이 보는 앞에서 매일 150개 이상 전력 투구를 하는 등 스프링 캠프에서 혹독하게 훈련하면서 프로 첫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분명히 시즌 초반 인터뷰에서는 올해 불펜에서만 가끔씩 던지게 할 계획이라고 구속을 조금 올리고 변화구를 하나 정도 더 익히게 한 다음 내년쯤에 선발로 던지게 한다고 말했지만 2015년 8경기 선발 포함 36경기에 등판해 1승 3패, ERA 5.14. 신생팀 KT가 경기당 평균 4.8명의 투수를 투입했는데 하나는 무려 5.3으로 리그 전체 1위. 워낙 벌떼야구로 유명한 김성근 감독이라고 해도 2015년 하나 시절에는 더 많이 투수들을 기용했습니다. 선발에 5회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 부담은 불펜 투수들에게 이어졌고 특히 권혁과 박정진은 전반기에만 무려 70이닝 돌파. 투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활약으로 전반기 5할 승률을 넘었지만 후반기가 되면서 필승조의 위력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7월 7경기에서 19.1이닝 동안 4자책으로 평균 자책점 1.86을 기록한 잘하고 있던 김민우를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프로에 갓 데뷔한 20살 투수가 후반기에는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등판. 프로 첫 선발이자 생일이었던 7월 25일 4.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1실점. 감독이 직접 마운드로 올라와 김민우를 격려하며 서로 웃음을 보였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경기. 하지만 선발로 나왔다가 3일 쉬고 중간 게트로 등판하고 그리고 이틀 뒤에 또다시 선발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불과 2년 전 토미존 수술을 받고 재활까지 한 어린 투수에게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9월 10일 투구수가 4개밖에 안 되긴 했지만 9원 등판했던 바로 다음날 선발로 나왔는데 1이닝 3피안타 3사사구 4실점으로 강판. 반복되는 변칙 기용에 무리수까지 던진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민우는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는 감독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매경기 전력으로 공을 던졌고 몸에 무리가 가는 걸 알면서도 정신력으로 버텼죠. 2015년 하나이글스 팀 성적 평균 자책점 9위, 볼넷 1위, 탈삼진 10위, 전반기 44승 40패, 후반기 24승 36패. 팬들 역시 시즌 초만 해도 투수들의 혹사를 알고 있었지만 5할 승률을 넘겼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후반기에 성적이 완전 곤두박질치자 불만이 폭발하면서 선수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 시즌을 앞두고 떠나는 스프링캠프에서 무조건 많이 던지면서 내 것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김민우. 하지만 1군에서 5경기 9.2이닝만 소화하고 2군으로 내려갔는데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오지 못했죠. 이유는 어깨 관절하순 손상으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서산에서 재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 투수에게 치명적인 어깨 부상. 병원을 3군데나 돌아다녔지만 의사들이 한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을 못 던질 것 같다. 21살 어린 유망주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말이었죠. 이 부상으로 긴 시간 수술과 재활을 했던 선수가 바로 류현진. 김민우는 고민 끝에 수술 대신 주사 치료와 재활 선택. 하필 이 시기에 손가락 부상까지 겹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그는 2017년 9월 501일 만에 1군 복귀. 2018년부터 다시 1군에서 기회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망만 안겨준 것도 사실. 오락가락하는 스피드와 더불어 기복 심한 피칭으로 2년 동안 부정적인 시선이 훨씬 많았던 김민우. 신인 시절에 기대했던 잠재력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려고 했던 바로 그때 선발 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린 후 꾸준하게 등판하면서 2020년 처음으로 100이닝을 넘겼고 2021년 14승 10패, ERA 4.00, 국내 선수 가운데 다승 공동 1위였으며 드디어 규정 이닝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개인 최다인 163이닝을 소화하며 6승 11패, 평균 자책점 4.36. 하나이글스 국내 선발 중에서는 유일하게 믿을만한 투수로 성장했지만 2023년 페스티벌 최고 구속이 130km 중반에 머무는 등 몸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검사 결과 어깨 삼각근 부분 파열, 결국 51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죠. 비시즌에 사비로 시애틀에 있는 드라이브라인 센터에 가서 투구 메커니즘을 손봤고 공 하나 던지는데 인터벌이 정말 길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년 투구폼이 조금씩 바뀐다는 게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아주 와일드하고 거친 투구폼으로 올 시즌 2경기 연속 호투를 보여줬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4월 13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공 4개를 던진 후 잦은 강판, 팔꿈치 통증으로 다시 한번 부상이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팔꿈치와 어깨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마운드 위에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암흑기 시절 국내 1선발 역할을 했던 김민우는 과연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뛰는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